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출 문제 한번 언급해 볼게요. 네. 코로나19가 정말 일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경기 침체가 계속될수록 그 힘들다는 하소연을 넘어서 요즘은 숨 쉬는 것조차 민감해졌다고 할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지표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민해진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어휴 너도 힘들지였어요. 네. 너는 받았다며? 네. 예요. 요즘은 반응이. 네. 이게 이럴 정도로 좀 민감하고 이 좀 그 상황마다 예민해졌어요. 네. 그리고 뭐 빈틈을 정말 깨알같이들 찾아내십니다. 네. 그 저희들 한국은행 제주본부하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그리고 통계청 또 제주상공회의소가 다 기업경기 조사를 하세요. 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3월 중 업황 그 경기지수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면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국 평균 54와도 차이가 났고요. 네. 역시 관광과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비제조업 부분에 충격이 컸고요. 네. 4월 전망은 26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월 또 안 좋았거든요. 네. 3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2월부터 국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1월부터 힘들었잖아요. 네. 자, 2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젠 큰일 났다였어요. 네. 야, 3월 버틸 수 있겠어? 네. 였는데 3월 됐더니 사태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버틸 거야? 네. 언제까지 버텨야 돼? 라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어느 지표도 제가 역대 네. 최고 네. 낙폭, 네. 그죠? 뭐 IMF 이후에 최저치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그만큼 위기감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일부터요 제도권 지원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긴급 대출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원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종류의 그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까? 제가 경제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책들을 네.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이게 도대체 뭘까?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보면 비상경제회의라고 해서 네. 이제 나온 자료에 있는 것들만 해도 한 네. 30가지? 30가지?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품목별로 다릅니다. 수혜 대상별도 있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네. 꼼꼼히 찾으면 그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자료에도 보면 또 다른 틈새가 또 보여요. 그리고 네.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기금, 네. 농어촌 진흥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네. 그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는 받았다며 네. 나는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가지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 직접 대출이 나온 게 긴급 네. 대출이 나온 게 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만들면서 아까 말했던 기획재정부라든가 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한번 맞댔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낸 게 네. 긴급 대출이에요. 긴급 그 주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이게 좀 살려달라고 자꾸 얘기를 네. 하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네. 왠가 봤더니 네. 신용이 낮은 거예요. 아. 신용 1, 2,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보증서나 이런 작업들이 좀 원만한데 네. 사실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돈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어려운 네.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긴급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저신용 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그러니까 좀 지원하겠다 하고 만든 네. 정책인데 이게 신청만 하면 5일 이내에 1,000만 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급하신 분은 다 달려갔죠. 네. 그래서 제가 27일에가 이게 시행되고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제조센터를 갔었어요. 네. 마스크 다 끼고 네.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보러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직접 센터장님한테 네. 이 분위기 어떤지 여쭤보러 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할 말 없다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민원인이 상단이라 그렇죠. 너무 많이 힘드셔서 네. 따로 그 민원인도 아닌 네. 기자한테 설명할 만큼의 여유가 네, 없다라는 네, 것을 네. 거의 온몸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돌아왔어요. 상담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다 이제 안내 멘트로 간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비상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몰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다시 시중은행, 네. 기업은행, 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분산을 또 했습니다. 네. 그게 네. 1일부터 네.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네. 긴급대출 진행을 하는 걸 그 영역을 나눴는데 음. 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보전 대출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네. 신용 1에서 3등급. 그래서 별로 많이 몰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보전이면 뭐 거의 이제 무이자로 대출해 주나요? 아니면 저리로 대출 주는 건가요? 예, 보증료도 받지 않고요. 네. 뭐 금리 적용 기간은 뭐 1년 정도긴 하지만 대출 금리를 한 1.5% 적용을 해서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등급 1에서 3등급. 어떤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많이 못한다고 영업을 잘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이런 분들이 오시면 반갑죠. 네네. 솔직히 반가우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마 기업은행이 가장 복잡할 거라는 네. 얘기들을 금융권에선 하시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대출 네. 신용등급 1에서 6등급까지 이제 네네.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까지도 기업은행에서 다 해요. 뭐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네. 빨리 단기간에 받을 되고. 수 있게 하겠다. 하셨는데 뭐 저희들 제주에서 뭐 기업은행 지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네. 그런 경우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또 그랬다고 인력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배치할 네.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마 일은 좀 업무가 많이 쏠리는 다른 은행들보다 네. 기업은행이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소상공인진흥기금 배정안,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저는 마스크처럼 그러니까 마스크는 오브제였지만 여기 홀짝제예요. 네. 생년월일을 맞춰가지고 네. 홀짝으로 네. 연도에 맞춰가지고 홀짝 네. 분산도 했고 또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받겠다 뭐 네. 이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줄이 길고 네. 또 뭐 아우성이죠. 음. 뭐 신용등급 높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한 번 받았던 분들은 또 안 된다라는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네. 자 저희들 2월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라는 말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네. 그럼 거기서 화를 내실 수밖에 네.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리고 좀 이게 이런 것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기회에 좀 받아보자라고 네. 하는 심리도 좀 현장에서 작동을 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던 너는 네. 받았다며 네. 얘 놀린 거예요. 네. 이게 아유 너는 받아서 좋겠다가 아니에요. 네. 너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받았는데 여기 네. 또 왔어의 네.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실랑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받았는데 왜 또 오는 거예요? 또 부족해서? 아니 이왕에 저리 때 왕창 받아보자. 그러니까 망창보다는 또 언제 모자라질지 모르니 네. 이제 가능할 때 받아두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심리를 이용한 브로커들도 현장에 있다고 아. 하니까 직접 본인이 신청한 거 아니면 네. 예, 그런 부분도 조심하라고 그렇군요. 이제 주의보까지 그렇군요. 내려졌어요. 네. 예. 근데 이런 당장 운영 자금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또 이 자금이 없어지면 운영이 어려질 텐데 앞으로가 또 어떻게 또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보증을 해주시면 다 빚을 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빚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보면 알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당장은 네. 이제 좀 숨통이 그렇지만, 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갚을 때가 되면 갚아야죠. 지금보다 네. 2배, 3배가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갚아야죠. 예, 제주 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보면요. 저희들 코로나19 관련 보증 지원을 본격화한 게 2월 13일이래. 네. 13일이에요. 네. 그 2월 13일부터 3월 말까지 네. 발급한 보증서가 3,100건이래요. 여기서. 그래서 금액으로는 한 886억 4천만 원?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돈이네요. 이게 필요하시다고 해서 네. 일단은 이게 그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보증서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그 어떻게 보면 긴급 수혈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월 중 구상채권 발생 건수가 그 네. 보증 사고가 난 건수가 네. 49건밖에 되지 네.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이 121건이나 됐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할 정도의 네, 뭐 네. 그런 숫자였는데 4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거는 네. 이제 긴급 수혈을 해서 충격을 좀 둔화시켰다, 완화시켰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지난해 3월도 79건이나 됐어요. 코로나19가 네. 없었는데도. 네.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자금 지원 효과, 반짝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왜 아플 때 진정제를 먹으면 좀 통증이 가라앉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중에 저는 휴폐업이 없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폐업 하기 전에
자금이 들어가서 네. 일단 막은 거예요. 음. 그렇다고 이게 영업이 되냐고 네. 하면 영업은 지금 영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음. 곳이 사실 없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빌린 돈을 갚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요. 네. 이게 그 원금하고 이자 연체가 79.8%를 가장 많았어요. 이게 급전을 받지 못하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도 사실 이제 새로 이제 저희들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면 네. 어떻게 보면 또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장 휴업도 않고 폐업도 않고 있는 상태로 네. 이제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네.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 네. 같고요. 이 사각 최소화를 내건 지원 이번 직접 대출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뭐 대출을 받으러 그 은행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꼼꼼해요. 상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사실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 살피는 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열어둔 거예요. 네. 네. 그럼 못 받게 됐을 때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네. 네. 그것도 다시 세금으로 네. 해야 되는가? 네. 이게 정말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상황에 가뜩이나 힘든 분한테 너는 상환을 꼭 해야 되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게 보증수수료 내는 것조차도 네. 너무 부담스럽죠. 예. 0.8%.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증수수료도 힘든 상황인데 네. 상환할 때 되면 계속 만기 연장 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 네. 어차피 갚을 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상환을 전제로 한 이제 채무 계획, 관리 네. 계획 네. 그리고 금융권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금융권 자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게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또 전체 자금 사정에 문제가 그렇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네.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보이던 게 네. 거쳤을 때의 네. 문제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좀 또 하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려운 게 소상공인 뿐이겠냐마는 네. 뭐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 그렇죠. 뭐 기업인들 지금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버틸 때입니다. 네, 서로 함께 독려하고요. 서로 그 지혜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민 방송 궁금한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재민 방송 궁금한 뉴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궁금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